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3장 변압기 시작하겠습니다. 변압기는 우리가 실제로 눈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봇대 보시면 전봇대 그 회색 통 3개씩 올려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상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 주상 변압기가 있고 실제 길 가다가 쉽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사시든지 건물에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하면은 모두 이 변압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세요. 길에 다니는 전압들은 굉장히 큰 전압들이에요. 22,900V인데 우리 가정에서나 혹은 회사에서 쓰는 기기들, 가전제품들은 전부 220V 맞죠? 그래서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변압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건물의 옥상이나 건물의 지하 등에 그러한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압기가 조금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실기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직류 전동기 잘 취급 많이 안 하죠.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 실제로 발전소 계시거나 그런 분들 아니라면은 언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취급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장에 가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셔야 될 그런 기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변압기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변압기 전압의 크기를 바꾼다는 것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말로 변압기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변압기.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우리가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 나왔던 거 있죠. 옛날에 영화 제목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변압기를 트랜스포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혹은 트랜스라 할 때도 있고 혹은 TR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TR 혹은 기어로 T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도란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변압기가 되고요. 변압기가 되고 변압기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2,900V를 220V로 전압의 크기를 낮춰요. 낮춘다? 이것을 우리가 강압 변압기라고 합니다. 강압이라고 합니다. 강압.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우리가 동기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가 15,000V인데 이것을 우리가 345,000V로 전압을 올려요. 이런 것들 우리가 승합이라고 해요. 승합 변압기. 승합 변압기.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러한 강압 변압기 취급을 많이 하죠. 승합을 하는 경우는 발전소 내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송전을 하기 위해서 승합하는 경우밖에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발전기들은 거의가 다 강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220V로 얘 뭐예요? 1대1에 이것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 종종 출제되는데 절연 변압기라고 합니다. 절연 변압기. 얘는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1차와 2차가 있어요. 권수비가 1대1이에요. 1대1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없는 게 뭐냐? 1차와 2차를 전기적으로 절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와 2차를 전기적으로 나누고 싶을 때, 절연을 하고 싶을 때, 요런 쓰는 거, 요거는 일부에서,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 절연 변압기가 됩니다. 변압기는 우리가 요런 종류가 있고, 표현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변압기는 있죠. 제가 이런 거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필기를 합격하시잖아요. 실기를 공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필기에서 나왔던 것이 실기에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뭐가 더 중요하냐? 필기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하시면 변압기 부분 보라고 합니다. 직류기 같은 경우는 실기에서 많이 안 나오고요. 동기기도 그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전 부분에 있죠. 이게 실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실기에서 필기 부분 중에서 실기를 대비해서 뭘 공부해야 되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변압기 이것을 얘기합니다. 변압기 혹은 그 다음 장에는 유도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변압기의 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리.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변압이 되는가? 보세요. 변압기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원리라고 하면 얘는 뭐 자기학을 배우신 분들은 친근하실 겁니다. 전자 유도 법칙이요.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이 됩니다. 예, 요건 먼저 기억해 주세요. 전자 유도 법칙인데 이 변압기의 원리뿐만 아니고 이 전자 유도 법칙은 사장의 유도기도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유도기 원리가 왜 유도기의 이름이 왜 유도기냐면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려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그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변압기 등가 회로를 그리는데 변압기의 등가 회로나 유도기의 등가 회로나 똑같아요. 왜? 둘 다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변압기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보세요. 변압기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예. 변압기가 있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수학적으로는 제일 어려워요. 이게 뭐 어떤 과목보다 이 기기 변압기 부분의 문제를 꼬아서 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리나 이런 개념들을 확실히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변압기 자체의 문제가 필기에서 문제가 실기로 그대로 갖고 가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보세요. 일단 내가 1차 측에 전압을 겁니다. 전압을 걸어요. 전압을 걸면 당연히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N1번 감겨 있다고 합니다. N1번 감겨 있으면 여기에는 N2번 감겨 있다고 해요. 네. 실제로는 여기 수백 번, 수천 번 감겨 있고, 뭐 여기 수백 번, 수천 번 감겨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자기학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F는 NI라고, 기자력이라고 있습니다. 기자력은 R파이예요. 자기장 곱하기 자속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 뭐, 자기학에서 확인하시고요. 결론은 뭐냐면, 기전력을 흘려주면, NI에 의해서, N 곱하기 I에 의해서 이렇게 파이1이라는 자속이 발생합니다. 파이1이라는 자속이요. 그리고 여기에 파이2란 자속이 흐르게 됩니다. 파이2란 자속이 흐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가 뭐냐면 여기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V를 가해주고 당연히 I가 흐르겠죠? 그러면 파이1을 흘러주면 파이2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 유도 법칙이 뭐냐면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라는 공식이에요. 즉 권수 곱하기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부호입니다. 부호. 렌즈의 법칙이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한다는 그 부호예요. 일단 크기가 N dt분의 d파이입니다. 즉 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여기에 기전력 V2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얘는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전압을 주니까 여기에 이만큼의 전압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돼 보세요. 내가 V를 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1차 측에도 E1은 마이너스 N1 dt분의 d파이1이란 전압이 발생해요. 여기에 V를 가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E1이라는 전압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 N2에서 지금 보세요. 여기 E2는 마이너스 N2의 dt분의 d파이2라는 전압이 여기 발생합니다. 여기가 E1이고요. 여기가 E2예요. 그러면 여기에 결론적으로 V2라는 전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요. V1을 가하면 V2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V1을 가하면 여기에 E1이라는 전압이 발생하고 E1에 의해서 여기에 E2라는 전압이 발생하고 E2라는 전압에 의해서 V2라는 전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만약에
V1과 E1 사이에는 권선에 의한 저항이 있죠. 저항이나 리액턴스가 있는데 전압 강하가 있습니다. 전압 강화가 있는데 그 전압 강화가 작기 때문에 그 전압 강화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V1은 E1이라 둘 때도 있고 E2는 V2라 둘 때도 있고요. 혹은 전압 강화를 고려하면 V1과 E1은 다르고 V2와 E2도 다르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경우는 V1과 E1이 같고 E2와 V2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기기에서 조금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얘하고 같고 어떤 얘하고 같다가 어떤 때는 얘하고 달라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요거 개념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V1은 원래는 V1가 하면 E1이 발생하고 여기도 E2가 발생하고 E2에 의해서 V2가 나오게 된다. 이런 것들. 예. 그럼 보세요. 전자 유도 법칙에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V1과 E1이 같고 V2와 E2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요. 같다고 가정하고 전압 강화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E1은 보세요. 마이너스 부호 빼요. 여기에서 제가 마이너스란 것은 렌즈의 법칙에서 크기가 아니고 방향만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만. 보세요. N1 DT분의 D파이1이에요. N1 DT분의 D파이1. 그 다음에 E2는 N2 DT분의 D파이2예요. 그럼 보세요. E2분의 E1을 하게 되니까 보세요. E2 N2분의 DT분의 D파이2 N1분의 DT분의 D파이1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시 여기 그림으로 가서 우리가 변압기에서 있죠. 철심을 감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철심을 감았느냐? 우리가 철심이 아니고 나무로 감잖아요. 나무로 가면 여기에서 만든 자석이 전부 이렇게 새 나가버릴 겁니다. 지금 이 철덩어리 우리가 자로라고 해요. 자로. 이 자석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1이라는 것이 철덩어리의 감으로 인해서 파이2가 된다는 겁니다. 즉 파이1이 그대로 파이2가 되고 파이2가 그대로 파이1이 되고 철덩어리에 감으니까 자석이 이 철덩어리 내부만 돌고 새 나가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적이라고 했잖아요. 이상적일 경우는 뭐다? 파이1과 파이2가 같아요. 그러면 파이1과 파이2가 같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다? E2분의 E1은 N2분의 N1이 된다는 겁니다. N2분의 N1. 그럼 다시 보세요. E2분의 E1은 뭐라고 했어요? V2분의 V1과 똑같겠죠? 왜? 얘가 똑같으니까 V2분의 V1입니다. 이것이 N2분의 N1과 같아서 얘를 우리가 권수비 N 혹은 권수비 A라고 하는 거죠. 권수비 N. 즉 뭐냐? 1차 측에 몇 번 감겼고 2차 측에 몇 번 감겼다. 그 권수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수의 비율이 다시 A 혹은 N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권수비라고 하는데 이 권수비에 의해서 전압비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22,900V를 220V로 바꾸는 주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전봇대 위에 변압기들 대부분 이거예요. 22,900V, 220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1차 측에 22,900번 감고 2차 측에 220번 감았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10배 얼마? 이 1차 측에 2290번, 2차 측에 22번 감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권수비에 의해서 전압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네. 교재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기약에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응용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약을 공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우리가 E는 마이너스 뭐 뺀다 그랬어요. DT분의 D파이에요. D파이. 파인데 보통
파이도 교류 정연파를 가합니다. 변압기에 들어가는 입력은 정연파 교류 전압이에요. 그래서 뒤에 파이에 얼마? 파이엠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파이엠 사인 오메가 t. 그러면 얘가 보세요. n에 파이엠에 오메가 앞으로 나와요. 오메가 하면은 오메가 앞으로 나오면 얘 사인 오메가 t 얘는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이 부분은 무시하고요. 무시하고 보세요. 오메가는 얼마냐 하면 2파이 f입니다. 2파이 f n 파이 m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파이 m, m이라면 최대값을 얘기하거든요. m은 최대값이요. 최대값입니다. 그럼 얘를 내가 실효값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2파이 f n 파이 m을 루트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얘가 우리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실효값을 우리가 보통 회로 이루는 일반적인 경우는 다 실효값을 취해요. 실효값을 하면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 4.44의 fn 파이 혹은 4.44의 fn 자속 파이는 자소 밀도 곱하기 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파이를 bs로. 그래서 4.44 fn 파이 4.44 fn bs 요거 어디서 보셨죠? 동기기에서 발전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뒷장에서 유도기도 하겠지만은 교류기기에서 기전력은 모두 똑같아요.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4.44 fn 파이 요거 4.44 fn b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값들은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네,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변압기에서 한상에 요기되는 기전력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 건데 앞에서 얘기한 거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봅니다. 보세요. 권수비 N 혹은 권수비 A는 뭐다? V2분의 V1이라 할 때도 있고 E2분의 E1이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엄밀하게 따지면 E2분의 E1 요거요. 요거. 는 보세요. 또 뭐가 있느냐? 전류 관계된 것도 보셔야 돼요. 전류 관계된 것도 보세요. 전류 봅니다. 우리가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변압기 기호를 딱 등가위를 나중에 그릴 건데 이렇게 그려요. 중요한 건 변압기에서 있죠. 전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력이요. 이거 우리가 변압기가 전압의 크기나 전류의 크기도 바꾸지만 전력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보세요. 만약에 얘가 100V에 10A예요. 10A입니다. 100V 10A. 그러면 여기에 1차 이만큼 들어갔어요. 네. 근데 여기에 10대 1이면 10대 1. 10대 1이면 전압이 몇 볼트 걸릴까요? 10대 1. 전압이 몇 볼트? 10V 걸리겠죠. 10V 맞죠? 10V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는 몇 암페어 흐를까요? 전력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1000W를 가했는데 여기 100W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싹 빠지게 전기 만들었는데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었는데 10분의 1로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전력을 그만큼 감소시키면. 반대로 내가 1000W 만들었는데 10,000W가 나왔다. 그러면은 발전소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조그만 거 한 개 만들어가지고 전력 만들어가지고 계속 변하게 거치면 되니까. 그래서 전력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전력은 변하고 싶어도 몇 번 해요. 그러면 여기가 100 곱하기 10이죠. 그럼 여기 얼마? 10 곱하기 100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도 1000, 여기도 100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수비 보세요. 요거 보세요. N2분 에너지요. N2분 에너지인데 요것이 1대 10이잖아요. 그런데 전압은 얼마? 1차에 비해서 2차가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전류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10인데 100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보세요. V1, I1은 V2, I2가 됩니다. V1, I1은 V2, I2가 돼요. 따라서 보세요. V2분의 V1은 얘를 넘겨 V2분의 V1은 얼마? I1분의 I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2,1인데 전류는 어떻게? V2분의 V1이 얼마? I1분의 I2가 된다. 요런 거. 그래서 변압기에서 권수비에 의해서 전압 전류 등이
정해지는데 전압은 N2분의 N1, V2분의 V1인데 전류는 I1분의 I2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저항 한번 볼게요. 저항 보세요. 우리가 저항에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거. 전력이요. 전력. 1차 전력 I1의 제곱 곱하기 R1이고 2차 전력을 I2의 제곱 곱하기 R2라고 합니다. 전력이요. 저항과 전류로 나타내는 거. 그럼 보세요. I1의 제곱분의 I2의 제곱은 얼마? R2분의 R1이죠. 맞죠?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I1분의 I2 전체의 제곱은 R2분의 R1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I1분의 I2는 어떻게 될까요? 제곱이 얘니까 얘는 루트의 R1분의 R2가 된다는 겁니다. 루트 R1분의 R2. 루트의 뭐? R2분의 R1이죠. 예. 루트의 R2분의 R1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보세요. I1분의 I2는 뭐다? 루트의 R2분의 R1. 다 똑같겠죠? Z2분의 Z1. 너 X2분의 X1. 네. X는 뭐다? 오메가 L. 오메가 L이니까 오메가 역반응 얼마? L2분의 L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교재 맨 밑에 있는 이 공식 있죠? 이것이 변압기에서 기본이 되는 공식인데 다시 권수비요. 권수비에 의해서 전압, 전류, 저항, 임피던스, 리액턴스, 그 다음에 인덕턴스 등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보세요. 2,1인데 2,1. 자, 루트단이죠? 2,1이에요. 전류얘만 뭐? 1, 2가 되는 거예요. 전류만 이렇게 되고 저항, 임피던스, 리액턴스, 인덕턴스 이런 것도 전부 루트 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변압기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변압기 기본 원리니까요.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V1과 V1, V2와 E1, E2 요 관계도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예. 우리가 직류기도 그렇고, 동기기도 그렇고 했었죠. 예, 기억나실 겁니다. 직류기 했고요. 동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모두 뭘 했다? 예. 구조 이런 거 했습니다. 뭐 직류기에서는 정전계하고 브러쉬 이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그 동기기에서는 또 쾌전 계자형, 그다음에 뭐 전기자, 그다음에 뭐 공극이나 여자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보세요. 근데 변압기가 다른 기기들에 비해서 가장 다릅니다. 변압기 구조. 변압기 구조입니다. 보세요. 변압기는 지금 그림에 있지만 뭐 지금 대충 보면은요. 1차 부싱이라고 있죠. 1차 부싱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차 22,900V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압기를 거쳐서 2차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 있죠. 내부와 외부로 연결해 주는 부분 우리가 부싱이라고 해요. 부싱. 예. 그다음에 요것은 1차이고 요 220V 나가요. 1차 부싱, 2차 부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나? 변압기 몸체예요. 몸체 변압기도 철심과 변압기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심과 권선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일반적으로 기름이 차 있습니다. 주상 변압기 있죠.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변압기 있죠. 그거 열어보시면 기름 차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그거 알바를 그렇게 했거든요. 변압기 나라는 알바였어요. 그거 보통 있죠. 뭐 대학생들 4명이 이렇게 들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제가 그때 허리 나가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 아픈데 그거 무게가 있죠.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올리려면 전부 기계로 해야 돼요. 기계로. 요거 기름이 차 있어요. 기름. 그래서 요 부분이
부분이 뭐냐면 변압기 기름입니다. 변압기 기름.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를 뭐라고요? 외함이라 그러죠. 외함. 그 껍데기 부분은 외함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우리가 그 동기기나 직류기처럼 그런 구조가 뭐 전기자, 계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그 차이가 뭐냐면 회전하지 않죠. 회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압기는 정지기라 그럽니다. 정지기. 그래서 여기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전기자, 계자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예. 계자 부분은 일단 있지만은 전기자 이런 것이 없고요. 변압기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변압기에서 지금 구조인데 유입 변압기라고 합니다. 유입 변압기. 그럼 변압기에 종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볼게요. 유입 변압기를 하기 전에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변압기의 종류는 뭐에 따라 나누냐면 절연물, 절연체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보세요. 가장 많은 것이 유입 변압기요.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유입 변압기만 합니다. 유입 변압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유입 변압기 말고 건식 변압기가 있어요. 건식 변압기. 기름 말고 다른 거요. 기름 말고 뭐 합성 수지나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있죠. 기름이 너무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 말고 나머지를 건식 변압기라고 합니다. 건식. 그 다음에 건식에서 우리가 뭐 보통 쓰는 것이 몰드 변압기 혹은 뭐 아몰펄스 변압기. 그러니까 기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건식 변압기도 따로 있습니다. 건식 변압기는 뭐냐면 유입도 쓰지 않고 몰드도 쓰지 않고 아몰폴스도 쓰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작은 용량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절연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는 것들 건식 변압기를 하고요. 건식 변압기에서 몰드 변압기 뭐냐면 합성 수지제 기름 대신에 합성 수지제를 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절연하고 냉각을 한 거죠. 아몰폴스라는 것은 아몰펄스 재료를 가지고 한 건데 얘는 특히 변압기에서 철손이 많습니다. 철덩어리에 의한 손. 철손 뭐예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르손 있죠? 그게 많은데 변압기는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몰폴스 재료로 쓴 것이 아몰폴스 변압기라고 합니다. 물론 필기에서는요 주로 유입 변압기 중심으로 나옵니다. 필기에서는요. 근데 실기에서 가면은 이런 것들이 더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필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유입 변압기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이번에 변압기 구조에서 유입 변압기를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유입 변압기를 갖고요. 일단 유입 변압기에서 여기에 유입 변압기란 것은 여기에 전련유 기름을 넣은 거예요. 요 목적이 뭐냐면 절연의 목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절연과 냉각입니다. 절연과 냉각. 보세요. 우리가 만약 전봇대 이렇게 있어요. 전봇대 변압기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밖에 온데가 한 38도씩 올라갔어요. 막 38도씩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1차가 와서 2차 이렇게 나가요. 나가는데 38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굉장히 덥죠. 집집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틉니다. 그러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 공급을 변압기를 통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우리 여름에 변압기 탔다, 터졌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변압기 열이 굉장히 많죠. 변압기에서 발생된 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요것을 어떻게 굉장히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위에 그늘도 아니고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냉각을 해야 돼요. 냉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뿐 아니고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1차가 이렇게 있고 2차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같은 기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1차와 2차가 만약에 전기가 잘 통하면 1차와 2차가 쇼트 나버리죠. 얘는 뭐 그냥 전기 공급하면 바바방 터져버리는 겁니다. 1차와 2차가 쇼트 나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뭐 1차와 2차를 절연, 즉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절연유를 쓴다는 거예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기름을 쓴다는 겁니다. 그다음
절연유, 유입 변압기에서 절연유를 쓴 것은 첫 번째는 냉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절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연. 두 가지 목적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유입 변압기에 대해 설명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봅니다. 지금 구조를 하고 있어요. 구조에서 첫 번째 뭐니 해도 변압기는 틀어보시면 변압기 철심에 권선을 감아서 만들어요. 변압기 철심에 권선. 그래서 철심이 있어요. 철심인데 얘는 앞에서 한 것과 비슷합니다. 직류기하고도 비슷하고 동기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함유량이 틀린 거예요. 보세요. 비투자율과 저항이 크고 비투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학에서 배웠는데 비투자율이 큰 것을 강자성체라고 그럽니다. 비투자율 US라고 해서 강자성체고 저항률이 크고 얘는 철심은 전기회로가 아니에요. 자기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류가 잘 흐를 필요는 없어요. 전류가 오히려 못 흘러야 돼요. 자속이 잘 흐르고 전류는 잘 못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률이 크고 히스테레시스선이 적은 규소 강판 사용합니다. 규소 강판. 규소로 만든 강판이요. 요거 앞에서도 했죠. 직육에서 했습니다. 규소 강판은 성층에서 사용한다. 그런 거요. 규소 강판 사용하는데 규소 강판은 규소 함유량이 4에서 4.5입니다. 요것이 가장 크죠. 4에서 4.5, 4%에서 4.5% 정도 되고요. 이거 규소 강판의 두께는 0.35mm. 이것은 0.35mm 굉장히 얇은 이런 규소 강판은 적층에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적층에서 사용한다. 보통 요 함유량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변압기가 이런 구조적으로 철심이나 이런 부분 구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요. 함유량 4에서 4.5, 두께는 0.35mm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변압기 철심의 형태에 따른 분류, 철심 형태인데 보세요. 내철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철심이 안에 있습니다. 철심이 안에요. 외철형 권선이 안에 있고 철심이 밖에 있습니다. 내철형, 외철형. 그 다음에 권철심형은 뭐냐면 지금 내철형하고 지금 비슷하죠, 맞죠? 내철형 비슷한데 권철심형은 우리가 철심이 지금 내철형과 외철형은 규소강판을 성층에서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 권철심형은 이 철심 자체가 강판이라기보다는 띠라고 보면 됩니다. 띠. 그러니까 권선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권선. 그래서 규소강 띠를 테이프 감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철형과 외철형은 그 철심이 규소강판 성층에서 하는데 우리가 권철심형은 규소 띠강을 감듯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권철심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권선 같은 경우는 지금 내철형, 외철형, 권철심 이 종류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규소 함유량이나 두께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철심에서는요. 그래서 권선은 앞에서 똑같습니다. 둥근 권선이나 평각동선인데 소전류는 주로 둥근 동선, 대전류는 평각동선. 이거 앞에 직류기, 동기기 똑같습니다. 그 다음 부싱은 기기에 구치선을 외하면서 끌어내는 절연 단자가 되는데 말씀드렸죠?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 주는 것 부싱이라고 해요. 부싱인데 단일형, 컴파운드형, 유입형, 콘덴서형 등이 있다. 이 종류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함이요. 외함은 껍데기 통. 우리가 한번 지금 오늘부터 있죠. 공부를 하셨으니까 길 가다 혹시 전봇대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아, 들었구나 하면서 보세요. 외함은 공기가 닿는 방열 면적이 클수록 냉각 효과가 커지므로 온도 상승을 한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에 따라 방열 면적을 증가하는 겁니다. 공기가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열 발산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5kg까지는 표면이 평활한 주철제요. 표면 우리가 어떤 변압기 보면은 표면이 매끈해요. 매끈한 거. 이런 용량이 작은 것은 그러니까 열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공기와 닿는 면적이 작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름 어떤 변압기 보시면 주름이 져 있습니다. 주름이요. 주름이 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냉각을 많이 해야 돼요. 냉각 효과가 커야 돼요. 그래서 공기와 만나는 면적을 크게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외함에서 일반적으로 용량 작은 매끈하게 생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공기와 닿는 면적이 외부 하면 되는데 어떤 변압기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기와 만나는 면적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용량이 크다는 말은 똑같은 전압에서 전류가 크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크니까 열발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주름이 있는 강판을 용접해서 사용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절연이 있으면 7번 절연 보세요. 절연이란 건 뭐냐면 절연 테이프 들어보셨죠? 우리 까만 테이프 있죠? 절연 테이프라고 하죠. 그것을 전기를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변압기가 얘가 있죠. 막 감긴 것 같아도 그건 아니겠죠. 실제 이 변압기 철심이 있습니다. 철심이 있으면 여기에 절연을 해요. 절연을 하고 나서 이렇게 권선을 감습니다. 여기 절연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이 철심에 전기가 그냥 통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철심에 권선을 감을 때는 철심과 권선을 절연하기 위한 무슨 절연지나 절연포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감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이 뭐냐면 철심과 권선 사이의 절연, 그 다음에 권선 상호 간의 절연, 권선과 권선 이중으로 감을 수도 있어요. 권선과 권선을 절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권선 1층을 감고 그 위에 2층을 감을 때도 있어요. 그 감는 방법이 다 틀린데 권선은 이렇게 그냥 철심에 바로 감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절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절연물이라고 하는데 절연물로서는 면사, 면포, 종이, 프레스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 통해서 전기 통하지 않도록 절연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연물의 종류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절연물의 종류인데 보세요. 우리가 요건 많이 보시다 보면 외워주십니다. YAE, BF, HC종이면 YAE, BF, HC종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값을 물을 때도 모르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나 실기에서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YAE, BF, HC요. 얘가 90도, 즉 온도에 따라서 90도까지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Y종을 써도 돼요. Y종 절연 이 낮은 거 종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써도 됩니다. 만약에 높아졌다 그러면은 높은 거 합성 수지제 이런 걸로 절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Y종 90도, 105도요, 120도, 네. 130도, 요거 155도, 그 다음에 요 180도 이상이 됩니다. 180도 이상이 돼요. 요거 보세요. 외운다고 하면 이렇게 되죠. 15도, 10도, 25, 요거 25, 18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해당하는 절연물까지는 아니더라도 Y종은 온도 90도까지 오를 것 같다. 그래서 Y종으로 절연해도 되겠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거 커가지고 전류가 커가지고 180도까지 오를 것 같다. 180도 이상으로 오를 것 같다. 그러면 C종 이런 프레스보드 같은 합성 이런 절연율이 큰 거 있죠. 절연 성능이 좋은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절연물의 종류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잘 나오는 거라고 하면 Y종 처음에 시작한 Y종 90도 있죠. Y종 90도하고 B종 130도. B종 130도는 B 있죠. B가 130 이렇게 B가 130 요거 해서 외워주시고요. 혹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변압기 U가 있습니다. 변압기 기름이 있는데 구비 조건이 있어요. 변압기 앞에서 우리가 절연 변압기, 유입 변압기를 했고 변압기 기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절연 내력이 클 것. 이거가 변압기 U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냉각과 절연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절연 내력이 클 것. 절연에 견디는 게 클 것. 보세요. 1mm당 12kV. 우리가 공기가 있죠. 공기의 절연 내력이 얼마냐면 1cm당 21kV입니다. 21kV. 1cm당. 공기 중에서 그만큼은 1cm 21kV 가했을 때까지는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변압기 U에 사용되는 기름은
1mm당 12kV입니다. 그럼 1cm당 120kV죠. 그래서 굉장히 절연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크고 열 전도율이 클 것. 열 전도 클 것. 그 다음에 인화점이 뭐예요? 불타는 온도입니다. 불타는 온도가 높고, 응고점, 어는 온도예요. 어는 온도는 낮아야 되겠죠. 어느 온도 낮아야 됩니다. 맞죠? 영하 10도보다 영하 30도에서 어느 게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도 이하고요. 절연제름이 금속에 접촉하여도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당연한 거고요. 뭐 고온에서 석출물이 생기거나 산화하지 않을 것도 맞고, 점도라는 것은 우리가 끈적끈적하는 거 얘기합니다. 끈적끈적하는 것, 점도가 낮을 것이 됩니다. 그다음 변압기 유에 열화가 있는데, 변압기 기름이 열받는다는 겁니다. 변압기 기름이 열받는 건데, 이것이 변압기 호흡작용에 의해서, 호흡작용이라는 것은 변압기 내부와 외부, 변압기 외부에 있는 공기가 있죠. 내부에 있는 기름과 만나면서 변압기 기름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호흡작용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고온의 절연유가 외부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이 받으면 절연 내력이 저하된다. 절연 내력이 우리가 1mm당 12kV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지고, 냉각 효과도 떨어지고, 침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침식이 발생해요. 그래서 열화 방지로서 이것도 실기에서 단골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했으면 네, 여기에 네,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변압기가 들어가 있어. 변압기가 들어가 있고, 이 변압기 외함입니다. 근데 변압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죠. 권수가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있는데, 이만큼 기름을 채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콘서베이터.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흡수포흡기. 혹은 브리더라고, 여기에는 우리가 실리카 겔이란 것을 넣어줍니다. 이 실리카 겔을 넣어서 색깔이 변하는 거 보고 우리가 뭐 교체해야 된다, 교체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이거 친하게 지내실 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리카 겔에서 뭐냐면 습기 있죠. 습기를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그 다음에 콘서베이터 얘는 뭐냐 보세요. 들어간 공기가 콘서베이터 기름에 의해서 이 변압기 내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화 방지를 하면은 두 가지, 첫 번째 흡수호흡기 혹은 브리더라고요. 혹은 콘서베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변압기에 호흡작용한 열화 방지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소시킬 수 있어. 그래서 요거 뭐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실기에서 좀 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열화 방지 시설로서 브리더 혹은 흡수호흡기, 그 다음에 콘서베이터, 혹은 요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흡수호흡기 안에 실리카 겔이 있다. 요런 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소봉입도 있습니다. 질소봉입. 그래서 브리더는 공기 중에 습기 흡수, 그 다음에 콘서베이터는 실제 외부 공기와 변압기 이후에 직접적인 만남을 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변압기 저거 한번 했고요. 구조적인 부분 했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뭐 특징이나 그다음에 뭐 냉각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